그 할머니한테만 반찬 2번씩 더 줘요. 괜히 문제 생기면 우리만 피곤해져요. 첫 회의에서 들은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 괜히 문제 생기면 대체 무슨 문제를 말하는 걸까? 그땐 몰랐다. 그 한마디가 이 요양원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말이 될 줄은. 강원도 산골 작은 요양원 실습 첫날이었다. 정신없이 식사 보조를 하던 중 한 장면에서 손이 멈췄다. 한 요양보호사가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너무도 천천히, 너무도 다정하게 움직였다. 숟가락을 들어 미음을 살짝 식히고 마치 아기에게 먹이 주듯 정성스럽게 떠먹여드렸다. 그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행복해 보였다. 그 미소는 낯설었다. 가족인가? 따님인가? 그 생각이 스쳤지만 곧 옆 침상에서 들려온 중얼거림이 나를 멈추게 했다. 또 저분만 저렇게 챙기네. 우리는 뭐야? 식당 안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으로 끌렸다. 그 할머니 앞에는 국도 반찬도 가지런히 마치 식당의 VIP 상차림처럼 정갈했다. 반면 다른 어르신들은 대충 퍼진 밥에 찬 식은 반찬. 눈에 띄게 달랐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식판을 정리하던 나는 1년차 박요양 보호사에게 물었다. 박 선생님, 저 할머니는 가족이 따로 계신가 봐요? 전담 요양보호사처럼 챙기시던데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 저분?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말은 거기까지였다. 그 웃음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잠시 뒤 박요양 보호사가 조용히 내 팔을 잡았다. 선영 씨, 잠깐만 이리 와요. 복도 끝, 아무도 없는 곳.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깜빡거리고 벽엔 오래된 행사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할머니 자식이 5이에요. 근데 그중 몇 분이 올 때마다 잘 부탁한다면서 봉투를 주고 가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돈을 안 받았으면 모를까 하도 쥐어주니까 받았으면 잘 모셔야 하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다. 우리끼리도 다 알아요. 쉬쉬하죠. 어쩔 수 없어요. 옆 침대 어르신들도 불평하다가 결국 자식들이 봉투 들고 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요양 보호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덧붙였다. 선영 씨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여기 산다고 다 똑같은 노인네가 아니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복도를 떠났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겨울 햇살이 식은 복도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 빛 속에서 조금 전 본 미소가 다시 떠올랐다. 그건 진심의 미소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감사 봉투가 만든 미소였다. 그날 밤 일지를 쓰며 나는 이렇게 적었다. 이곳엔 사랑보다 돈이 더 오래 머문다. 그날 오후 창밖엔 눈이 흩날렸다. 요양원 마당에 쌓인 눈 위로 새 발자국이 남았다 지워졌다. 창문 닦던 내 손끝에 냉기가 스며들었다. 그때였다. 현관문 쪽에서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어머니는 잘 계시죠? 익숙한 목소리. 생활복 차림의 박요양 보호사가 활짝 웃으며 손님을 맞았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중년 여자가 종이백을 하나 들고 서 있었다. 옆에는 남자 2명이 따라왔다. 표정이 굳은 얼굴, 검은 코트 차림. 그들은 곧장 두병실로 향했다. 그곳엔 오전에 유독 친절한 돌봄을 받던 그 할머니가 있었다. 문틈 사이로 박요양 보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따님 오셨어요. 그리고 낮게 깔린 중년 여자의 목소리.
아이고, 선생님. 요즘 너무 고생 많으시죠? 그 다음 살짝 비닐이 스치는 소리.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책상 서랍이 닫혔다. 나는 숨을 죽였다. 봉투였다. 그녀가 말하던 그 감사 봉투. 별거 아니에요. 마음만 드린 거예요. 그녀의 말에 박요양 보호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감사히 잘 모실게요. 그 웃음 낯설지 않았다. 오늘 점심에 봤던 바로 그 미소였다. 문이 닫히자 박요양 보호사는 봉투를 가슴께로 품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래야 서로 편한 거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쥐고 있던 행주가 축 늘어졌다. 잠시 후 그 딸이 나를 보며 다가왔다. 학생이죠? 어머니 수발 드는 거 고생 많아요. 그녀는 손가방을 열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커피라도 사 먹어요. 아, 아닙니다. 저는 실습생이라. 나는 손을 내저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그냥 감사의 표시예요. 순간 손끝이 떨렸다. 그 봉투는 따뜻했다. 손에서 전해진 온기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다. 받을까 말까? 한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복도 끝에서 박요양 보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 그 눈빛이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봉투의 무게를 느꼈다. 그건 종이 몇 장의 무게가 아니었다. 나를 묵직하게 짓누르는 양심의 무게였다. 그날 밤 일지를 쓰며 나는 펜을 오래 붙잡았다. 글씨가 번지고 종이에 물자국이 생겼다. 요양원엔 봉투가 돌고 그 안엔 마음이 아니라 계산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누군가 내 귀에 속삭인 것 같았다.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틀어앉아 떨어지지 않았다. 작은 봉투 하나가 내 손에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침묵의 감각이었다. 받는 순간 나는 그들과 같은 세계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다. 다음 날 식사 시간이 되자 박요양 보호사가 다가와 속삭였다. 선영 씨, 오늘은 저쪽 침상부터 챙겨줘요. 어제 그 할머니 따님 왔던 거 봤죠? 거기부터. 그녀의 눈짓이 닿은 곳엔 어제 그 할머니의 딸이 다녀간 병상이 있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식판을 나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자꾸 그 할머니 쪽으로 눈이 갔다. 그분은 나를 보며 고맙다며 웃었다. 그 미소가 따뜻해야 했는데 이상하게 서늘했다. 선영 씨, 오늘은 참 착하네.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박요양 보호사가 농담처럼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때 다른 어르신 한 분이 나를 불렀다. 학생, 나도 좀 도와줘요. 이 밥이 너무 굳었어. 순간 몸이 굳었다.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내 앞엔 아직 그 특별한 할머니의 식판이 남아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분의 시선이 마음을 찔렀다. 그 시선엔 서운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휴게실엔 조용한 잡담이 오갔다. 오늘 그 따님 또 왔다면서? 응, 어제 봉투 줬잖아. 그래도 자주 와서 다행이지. 그게 다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누군가 낮게 웃었다. 나는 말없이 커피를 홀짝였다. 뜨거운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가슴속은 점점 식어갔다. 창문 밖에는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하얗게 쌓이는 눈, 그러나 그 아래엔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처럼.
나의 선택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일지를 쓰며 나는 펜을 멈췄다. 글 대신 한 문장만 남겼다. 도움을 주는 일과 잘 보이는 일은 닮은 듯 달랐다. 그 일 밖에선 말 안 했죠? 박요양 보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침 조회가 끝난 뒤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안도하듯 짧게 숨을 내쉬었다. 괜히 입 잘못 놀렸다가 우리만 곤란해져요. 그 말은 명령 같았다. 요양원 안에는 말하지 않는 법이 있었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굴면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대체로 봉투였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그 질서에 익숙해졌다. 식사 보조, 목욕 준비, 약 챙기기까지 모든 일엔 보이지 않는 우선순위가 있었다. 그 순서는 감사 표시가 결정했다. 선영 씨, 그분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챙겨드려요. 네. 입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점점 비어갔다. 복도 끝에서는 두 요양보호사가 소곤거렸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분 있잖아. 거기도 자식 잘 사나 봐. 첫날부터 커피 쿠폰 주더라. 하하, 귀엽네. 아직 세상 몰라서 그렇지. 둘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번졌다. 나는 그 옆을 지나가며 괜히 걸음을 늦췄다.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해졌다. 이게 사람을 돌보는 일 맞을까? 그날 오후 다른 병실의 아들 부부가 찾아왔다.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 말 뒤에 손에 쥔 작은 상자가 보였다. 과자처럼 보였지만 안에 뭐가 있는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봉투는 이번엔 원장실로 들어갔다. 박요양 보호사가 내게 말했다. 이런 건 그냥 지나가요. 보고도 모른 척해야 해요. 그녀는 마치 오래된 규칙을 읊듯 담담했다. 그날 저녁 나는 식판을 닦으며 손끝이 얼얼해졌다. 뜨거운 물보다 더 아팠던 건 내가 오늘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모두가 그렇게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웃고 조용히 봉투를 받았다. 나는 일지를 펼쳤다. 그리고 짧게 적었다. 이곳의 규칙은 단순하다. 받은 사람은 입을 닫고 못 받은 사람은 눈을 감는다. 점심 준비로 분주한 시간이었다. 커다란 냄비에서 미음이 끓고 식판 위엔 반찬이 줄지어 놓였다. 김치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뒤엉켰다. 박 선생님, 오늘 저쪽 병실 어르신 가족 오신대요. 또요? 이번엔 어떤 봉? 누군가가 말을 멈췄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주방 안은 다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로 덮였다. 그때였다. 내 앞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나는 얼른 허리를 숙여 주워드리며 손을 살짝 잡았다. 차갑고 메마른 손, 잔뜩 굳은 살이 박인 손등이 내 눈에 들어왔다. 괜찮아요. 내가 흘린 거지. 그분은 웃으며 말했다. 근데 학생, 예전엔 천천히 먹여줬잖아요. 요즘은 급하네. 다들 바쁘죠?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쓸쓸하게 웃었다. 괜히 내가 눈치 주는 거 아니죠? 순간 식판 위의 수저가 덜컥 소리를 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 한쪽을 찔렀다. 이제 나도 접은 마음을 외면하고 있구나. 그날 오후 휴게실에서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잡담을 나눴다. 요즘 실습생이 눈치가 빨라. 별말 안 해도 알아서 하더라. 그 선영 씨? 착하긴 한데 너무 정직해도 문제야. 그 말에 웃음이 터졌다. 나는 몰래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오자 묵은 냄새가 잠시 사라졌다.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조금 맑아졌다. 그때 복도 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선영 씨, 저쪽 식판은 아직이에요? 금방 챙겨드릴게요. 그녀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분은 좀 특별하잖아요. 그 말이 공기 사이를 스쳤다. 누가 들었다기보단 그냥 다 알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 미묘한 한마디에 내 심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순간 입에서 무심코 말이 새어나왔다. 돌봄은 순서가 아니라 마음 아닌가요? 공기가 멈췄다. 박요양 보호사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녀의 눈빛엔 놀람보다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선영 씨, 그녀는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여긴 학교가 아니에요. 현실이야. 알죠? 그 말이 날카롭게 꽂혔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등 뒤로 느껴졌다. 그날 밤 일지에 적었다. 오늘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게 작게 쉽게 눌린다. 그날은 이상하게 냄새가 났다. 평소 같으면 고소한 미음 냄새로 가득해야 할 복도에 묘하게 쇠비린내 같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수건을 들고 세탁실로 향했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을 열자 낡은 세탁기 옆에서 박요양 보호사가 뭔가를 봉투에 담고 있었다. 두꺼운 서류 봉투였다. 선생님, 뭐 하세요? 내가 묻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더니 손에 든 걸 뒤로 감췄다. 그냥 서류 좀 정리하는 거야. 그녀의 얼굴엔 순간적인 긴장이 스쳤다. 바닥엔 비닐 포장지가 흩어져 있었고 그 위엔 이름이 적힌 약 봉투 몇 개가 있었다. 나는 얼핏 어동 새병실 김순복이라는 글씨를 봤다. 저건 어르신 약 아닌가요? 내 말에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신경 쓰지 마요, 선영 씨. 이런데 오래 있으려면 모르는 게 편해요.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세탁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남은 건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그 사이에 섞인 돈 비슷한 종이 냄새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묘하게 둔탁했다. 마치 내 심장이 안에서 천천히 두드려지는 소리 같았다. 이건 그냥 봉투 문제가 아니야. 그 생각이 스쳤다. 누군가는 약을, 누군가는 사람의 이름을, 누군가는 그 둘을 함께 거래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원장은 회의실로 요양보호사 몇 명을 불렀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이번 달엔 실습생이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대화 뒤로 묘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복도 끝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죽였다. 조명은 희미했고 창밖에선 바람이 불었다. 유리창을 스치는 바람 속에도 어쩐지 그 세탁실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지를 펴고 오래 망설이다가 단 한 줄만 적었다. 냄새는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문을 닫아도 안에 스며든 건 남는다. 며칠째 세탁실 근처만 지나가도 이상한 긴장감이 돌았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세제 냄새 속에 희미하게 섞인 종이 냄새가 자꾸 코끝을 스쳤다. 누군가가 매번 그 안에서 무언가를 넣고 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쪽이 점점 시끄러워졌다. 그날 오전 약 배달 명단을 정리하다가 눈에 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두병실 최할머니. 며칠 전 봉투를 건네던 그 딸의 어머니였다. 그 옆에 적힌 메모가 눈에 걸렸다. 개별 관리 원장실 전달. 순간 손끝이 식었다. 약품 리스트 옆에 원장실 전달이라는 문구가 붙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주변 누구도 이상해하지 않았다. 그저 그분은 좀 특별하니까라며 웃을 뿐이었다. 점심 무렵 복도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한쪽은 박요양 보호사, 그 맞은편엔 그 할머니의 딸. 둘 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어쩐지 대화의 리듬이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건 이번 주까지 네, 알죠. 네, 원장님께는 말씀드렸어요. 짧고 단단한 말들이 오갔다. 책상 위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때 박요양 보호사가 나를 발견했다. 선영 씨, 거기서 뭐해요? 나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아, 죄송해요. 쓰레기 버리러 가는 길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이건 내가 볼 일이 아니다라는 경계가 섞여 있었다. 그날 오후 원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쪽에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실습생은 조용히 두세요. 입만 열면 귀찮아져요. 그 말과 함께 문이 닫혔다. 내가 보고 들은 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머릿속이 조각처럼 이어졌다. 세탁실의 봉투, 약 리스트의 메모, 그리고 오늘의 대화. 그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그날 밤 창밖에 눈이 다시 내렸다. 하얀 눈이 복도 창에 붙은 먼지를 덮어가듯 이곳도 그렇게 덮고 사는 것 같았다. 나는 일지를 펴고 천천히 썼다. 진실은 늘 조용히 지나간다. 하지만 그 뒤엔 냄새처럼 남는다. 새벽 5시. 요양원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창밖엔 눈이 그치지 않고 내렸고 복도 끝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거렸다. 나는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문틈 사이로 서류 더미가 빼곡히 쌓여 있었다. 책상 위엔 입소자 관리 일지라 적힌 파일과 누렇게 바랜 봉투들이 겹겹이 놓여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한 번만 보면 된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조심스레 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엔 약봉투, 입소비 명세서, 그리고 이름이 빼곡히 적힌 수첩이 있었다. 맨 아래에는 낯익은 글씨. 박영숙 인계 감사표시 정리. 숨이 막혔다. 감사표시 그 단어 하나에 모든 게 설명됐다. 누가 얼마나 누구에게.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그때 뒤에서 문소리가 났다. 선영 씨, 거기서 뭐해요? 박요양 보호사의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한 미소가 떠 있었다. 실습생이 왜 이런 걸 봐요? 모르는 게 편하다니까요. 그녀가 다가왔다. 이건 그냥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다들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옳은 건가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선영 씨, 여기 오래 있고 싶으면 오늘 본 건 잊어요.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나는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봤다. 한 장, 두 장. 그 안엔 내가 봤던 이름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대로 덮이면 아무 일도 없던 게 되겠지.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다. 파일을 정리하는 척하며 그중 한 장을 조심히 접어 가방 안쪽에 넣었다. 아무도 모를 만큼 아주 조용하게 누군가의 숨결을 훔친 것처럼. 그날 오후 실습 마지막 날이었다. 원장은 내게 사인된 평가서를 건넸다. 수고 많았어요. 조용하고 성실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요양원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눈발 사이로 건물의 간판이 멀어졌다. 은하요양원 정직과 사랑으로.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왠지 비웃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가방 속 종이를 꽉 쥐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속엔 묘하게 뜨거운 게 피어올랐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고 책상 위에 그 종이를 올려놨다. 그 위에 작은 메모지를 붙였다. 관할 보건소 민원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다. 받을까 망설이다가 그냥 놔뒀다. 벨소리가 멈추자 방 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눈발이 그치고 잔잔한 햇살이 들었다. 그 빛이 종이 위에 닿았다. 그건 처음으로 냄새가 나지 않는 공기였다. 나는 오늘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가 이 소리를 듣게 되길 바란다.